안녕하세요. 유튜브 트레이더 구본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한경 스타워즈 투자대회 우승자 메리츠 증권의 이다솔 차장의 성공 투자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작년에 한경 스타워즈 상반기 시상식 때 사진이고 요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에 근무하시는 이다솔 차장입니다. 이분의 경력은 전 애널리스트, 전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이론과 실전을 두루두루 경험한 실전 분야의 이제 전문가이시죠. 그러니까 우승을 하셨겠죠. 이분의 이제 노하우 인터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대회를 하면서 집중했던 부분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지 발굴을 하자. 그리고 이 주도주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가자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었고,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결국 시세와 명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오르는 종목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다만 이제 이 이유의 근거가 어떤 산업의 변화나 기업의 수익성일 때가 있고, 예. 단순 테마로 끝날 때가 있는데, 음. 시세가 난 종목들을 잘 살펴보고 이것들의 이제 명분을 찾는 작업을 저희가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합당한 이유가 있고 시세가 이어질만 하다고 되는 섹터들을 추렸는데 이번 대회 기간 중에는 5G가 단연 요 카테고리 안에 들어왔었고 그래서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왔었고 실제 저희가 이번 대회를 하면서 수익 난 종목이 54개고 네. 손실 난 종목이 56개였거든요. 사실 확률 승률은 별로 좋지 않네요. 그 종목류의 승률을 보면은 절반 정도인데 네. 다만 이제 정확히 계산을 해보면 손실이 났던 종목들은 대략 5% 내외에서 저희가 끊고. 손실을 끊고 나갔고 네. 수익이 난 종목들은 적게는 뭐 15%에서 네.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회 기간 중에 거의 2배 정도까지 수익이 났었으니까 거의 매매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세를 보고 업종을 판단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판단이 늘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생각보다 시세가 약한 종목들은 이제 그 정리를 하고 이 현금을 활용해서 다시 좀 더 시세가 강한 근데 종목으로 이제 생각보다 선택을 잘못한 그 종목들은 5% 내외에서 끊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네. 사실은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근데 투자자 여러분들도 네. 본인이 그 종목을 선택해서 어느 정도까지 샀을 때는 네네.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 예를 들면 시세를 반영할 만큼의 뭐 실적이 좋다든지 맞습니다. 아니면 무언가 지금 테마에 맞는 명분 이 두 가지를 겸비했다고 생각했으니까 네네. 사셨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네라고 생각할 때 5%라는 건 뭐 한 시간만 해도 갈 수 있는 건데 네네네네네. 그걸 어떻게 딱 끊는 게 그럼 로스컷 규정을 만들고 지키신 겁니까? 아니면 계속 그 종목에 대해서 뭔가 연구한 결과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매매 패턴 어떻게 갖고 가신 거예요? 로스컷은 기본적으로는 뭐 저희가 대략 뭐 8% 이상 종목은 기계적으로 손절하도록 정하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하는 아이디어 자체가 어떤 주식을 투자하실 때 개별 종목들을 들여다보시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근데 요거를 이 산업이 좋아질까, 예. 혹은 경기 상황이 좋아질까, 조금 카테고리를 넓혀서 확장을 하면 상대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개별 종목들을 다 하나씩 일일이 보는 것보다 예. 기본적으로 5G 내에서도 5G가 주도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5G 종목 중에 주요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5G 종목의 산업 비중을 저희가 30%를 사는 게 중요하지 예. 어떤 개별 종목 하나를 꼭 집어서 30%를 사는 거는 뭐 중요하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5G 테마를 살려면 그 테마군에 속해 있는 여러 종목을 합해서 한 30% 편입. 그렇죠. 예를 들면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저희가 뭐 포트에 한 5에서 10%씩 대략 5G 종목들을 한 대여섯 개 정도 사서 30% 정도 포트를 추리고 나면 네. 이 종목들 내에서도 어떤 시세의 강약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결국 저는 이런 시세의 강약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 종목을 정확히 모르시지만 네. 시장에서 참여하는 기관 투자자나 전문 투자가들은 네. 어떤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 굉장히 인덱스하게 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수급들의 합이 나타난 결과가 시세로 반영이 되는데 그럼 일반 투자가가 이 5G 섹터 모든 업종을 다 가볼 수 없다고 하면 그렇죠. 일단 산업을 정하시고 네. 그 산업 내에 있는 종목을 다 사신 다음에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들을 추려가는 거죠. 그래서 대여섯 개를 처음에 사시면 그 중에 분명히 시세가 KMW처럼 강한 종목도 있고 네. 어떤 종목들은 좀 약한 종목들도 있는데 네. 그럼 좀 지켜보다가 산업의 선별하는 거다. 산업의 비중은 30%를 유지하시되 네. 약한 종목을 팔아서 시세가 강한 종목을 더 사는 거죠. 근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저 차임처럼 골라요. 네. 5G 관련주는 뭐 증권사 리포트 보면 10종목 나와 네네네. 있으니까 10종목을 해서 5천만 원에다가 500만 원씩 딱 네. 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쭉 보고 계시다가 KMW가 20% 올랐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뭐 이노와이어리스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간 중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 또 오른 게 없어요. 그러면 통상 20% 매매익 실현하고 나서 안 오른 이 녀석을 더 사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정반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대회를 참여하면서 그 가졌던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답은 시장에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 흔한 속설로 미스터 마켓은 모든 걸 알고 있다라고 아, 예. 표현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마켓의 시세라는 건 결국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을 빅데이터로 본다고 하면 예. 이 중에 조금 더 면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누군가가 더 강한 확신을 갖고 매수를 주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모든 업종을 다 알고 있지 않다고 하면 저보다는 이 종목을 지금 현재 20% 이상 높은 가격에서 사고 있는 누군가가 저보다 많은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고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20% 30% 오른 시세에도 예. 특히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아하. 그래서 저희가 소팅할 때 하는 방식이 일단은 올라 있는 종목들을 선별을 하고 그 중에서 저희 나름대로 리서치를 해서 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종목들을 추린 다음에 이 종목들이 5G도 보시면 한 번에 간 게 아니거든요. 한 번 시세가 났다가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을 받다가 2차 시세가 있고 또 쉬다가 3차 시세가 있고, 그럼 저희는 오른 종목 중에 저희가 리서치를 통해서 이유를 확인한 종목들의 2차 시세를 노리는 전략을 기본적으로 취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개인보다 조금 더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가 높다고 생각되는 기관 투자가의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 있으면 네. 그런 종목들로 압축을 해가는 거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5G 섹터를 30% 샀다고 하더라도 여러 종목을 5, 6개 샀지만 마지막에는 시장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되는 2, 3개의 종목만 남게 되고 네. 이 종목들을 최대한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이 그렇군요. 이번 대회에서 가장 유효했던 전략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최근에 개별 종목을 연구하는 분에게 그 질문을 드린 바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좋은 테마군에 대한 이해는 저도 쉽게 되더라고요. 네네. 5G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시장도 커지고 실적도 네네. 수반되니까 맞습니다. 야 이거 되겠다 이런 생각은 쉽게 하는데 그러면 그중에 정말 수익을 많이 주는 대장주를 어떻게 픽업합니까? 그랬더니 네. 그분이 딱 한마디로 하더라고요. 제일 많이 오른 놈을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해요. 근데 처음에 약간 저항감이 있었거든요. 뭐 이거 추격 매매하라는 건가? 네네네. 근데 이제 이다솔 차장 얘기도 사실 시장이라는 어떤 큰 AI가 그 부분에 대한 시세를 이미 만들고 있다면 그 테마가 살아있는 한 그 종목이 오히려 대장주가 더 상대적인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투자 방식이 약간 굉장히 겸손한 투자 방식이라고 저는 예. 정의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투자자가 내가 시장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 예. 종목만 판단해서 소위 속된 말로 찍어서 사셔도 됩니다. 음. 근데 어떤 투자가도 시장에 있는 모든 데이터나 모르죠. 모든 상황을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을 저희가 소위 빅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네. 이 빅데이터들의 흐름이 합산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아하. 추적을 하는 거죠. 아하. 그럼 이제 요거는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투자자에서 관찰자로 변신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특히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가들보다는 좀 더 인덱스한 산업 리서치와 또 기업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보면 그렇죠. 그런 시세가 올랐는데 여기서 약간 횡보하는 기간 중에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 사실 누군가는 이 종목에 대한 리서치가 끝나 있다고 가정하는 네. 거죠. 그러면 시세가 약한 종목군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러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있는 쪽으로 네. 이동을 하는 것이 실제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 질문 네네. 하나만 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주관하는 수익률 경제에서 지금 50% 이상 수익률로 네네네, 1등 하시잖아요. 네. 한국경제 TV에서 지금 시작해요. 지금 네. 아니, 실제로는 하는 건 아니고 네네. 지금 한다고 전제하면은 네네. 지금 이다솔 차장이 아까 두 가지 명실상부하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테마가 뭡니까? 지금 현재 저는 교수님도 제가 이 질문을 받을 것 같아서 이 대본에는 없는데 오는 길에 좀 고민을 해봤는데 예. 지금 이제 만약에 제가 지금 대회를 해서 포트를 짠다고 하면 예. 저는 3가지 업종을 관심을 갖고 예. 싶은데요. 하나는요. 첫 번째는 기존에 이미 시장의 주도주라고 판단하고 있는 업종. 예. 첫 번째는 여전히 5G고 예. 두 번째는 핀테크 관련 업종입니다. 핀테크. 네. 그러니까 5G는 뭐 원체 많은 설명들을 들으셨기 예. 때문에 핀테크라고 하는 업종도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려는 흐름이 굉장히 강력하고 과거에는 그냥 단순 테마에 그쳤던 산업인데 예. 지금 요 관련 쪽에서 카카오페이나 예. 여러 예. 가지 이제 실제 수익이 나는 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두 가지 업종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예. 약간 바닥에서 턴어라운드하는 업종 중에 예. 하반기에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반도체. 키가 될 거라고 반도체 보는데 장비 포함이죠?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하이닉스고요. 그러니까 보통 산업이 움직일 때 그 산업의 가장 대표주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고 네. 그 다음에 관련주가 이동을 하는데 하이닉스의 시세, 하이닉스의 어떤 이 흐름에 따라서 지금 하반기 코스피의 방향도 결정이 될 것이고 또 포트폴리오의 교체도 있어서 기존에 주도하는 업종 두 가지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하는 하이닉스에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 개별 종목을 거의 그 분석의 대상에서 그 하질 않을 뿐더러요.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이 인터뷰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이다솔 차장은
몇 번 더 초대를 해서 네. 정말 매매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듣고 싶은 생각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많이 드실 텐데 그런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수익률을 거둬서 많은 고객들에게 좋은 수익률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잘 들으셨죠? 제가 보기에도 이 인터뷰 영상이 상당히 도움되는 영상이니까 여러 번 돌려서 한번 반복 시청을 해보세요. 이다솔 차장이 말씀하신 하이닉스가 당시에 이제 인터뷰할 때 7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1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말 인사이트가 좀 있으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매매했던 KMW 만 원에서 8만 원까지 한 800% 올라온 종목이고요. 또 이분이 매매했던 키네마스터 2,000원에서 7,000원까지 매매했는데 현재는 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500%가 이상이 상승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다솔 차장의 성공 투자법을 한번 다시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주도주를 발굴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라. 두 번째, 답은 시장에 있다. 시세가 나오는 종목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찾아라. 세 번째, 산업이 좋아지는 섹터를 포트로 편입하라. 작년에 이제 5G를 30% 편입했다 그러죠. 그리고 유튜브 확산으로 유튜브 편집 프로그램 판매 회사를 공략을 해서 아주 큰 수익을 올렸죠. 그리고 최고의 주식을 최적의 시점에 투자하라. 마지막으로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라. 키네마스터를 100% 이상 수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한경 스타워즈 우승자의 성공 투자법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